한 명만 더 들어오시면은 시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캠 켜주세요. 마이크도 켜주시고. 누구 안 오셨지? 김용찬 씨가 안 오셨네. 음, 정재현 씨. 예, 시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저는 보셨죠? 네, 저는 문인용이라고 하고, 이번은 시어너 스터디 이 강의 맡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8주차 동안 강의를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어, 이제 뭐 예습 복습 잘 해주시고, 강의만 잘 이렇게 따라오셔도, 이제 시어너 수업은 A뿔을 쉽게 이제 받으실 수 있게 잘 가르쳐 드릴 거고요. 저희의 목표는 그 2차원 배열과 이중 포인터를 자유자재로 함수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이제 시어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또 가장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에요. 또 가장 많이 쓰는 부분이에요. 예, 이제 나중에 뭐 실습 같은 걸 하게 되면은 어떤 함수를 이렇게 주고 그러니까 다 짜게 하진 않아요. 처음부터 함수를 주고 그 함수를 이용해서 뭐 링크드 리스트를 만들어라, 뭐 테트리스를 만들어라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다 짤 필요는 없고 그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만 알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함수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가장 중요한 게 함수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어떤 모양으로 집어넣느냐, 파라미터를 어떤 자료형으로 집어넣느냐. 네, 제가 방금 자료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 이제 시언어 공부를 할 때는 자료형이라는 개념을 머릿속에 잘 염두에 두고 하셔야 됩니다. 어, 영어로는 타입이에요, 영어로. TYP, 타입인데, 그 타입을 잘 염두에 두고 하셔야지 시언어가 개념이 잘 잡히고 좀 쉬워지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1차원 배열과 1차원 포인터를 공부를 할 거예요. 네. 어, 네. 이제 배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이제 앞장에서 1장부터 10장까지는 배열이 아니라 변수를 이제 했어요. 변수. 근데 이제 배열은 그 변수를 여러 개 이제 붙여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포인터는 좀 생소한 개념이죠. 여기에 뭐 시언어를 한번 공부하시고 오신 분도 있고, 그냥 오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공부를 한 사람도 힘들고, 안 한 사람은 더 힘든 게 이제 포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그 워낙에 악명이 높잖아요. 포인터라는 게. 근데 제가 이제 잘 쉽게 강의를 해드릴 거고, 크게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이렇게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 책은 이제 가지고 오셨죠? 그러면은 제가 제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그 전에 각자 자기소개를 한마디씩 해보죠. 네네. 좀 되게 그런데, 어, 어, 제가 보이는 순서대로 한번 이렇게 불러볼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마이크 켜고 정연수 씨부터 그러면 할게요. 있나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캠 내리고 해주세요. 정수리만 보고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전자전기 잘 안 글, 들립니다. 제가 근로를 같이 하고 있어서 네네네. 햄 꼭 내려야 될까요? 뒤에가 나올 것 같아서. 아, 뭐 상관없지 않나요? 아니, 뒤에 사람이 지나다녀가지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그냥 하세요. 네. 아무튼 다시 하면은 네네. 전자전기공학 1학번 정연수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맞습니다. 한승엽 씨요. 한승엽 씨 마이크 안 들리네요. 마이크가 인식이 안 된다고? 어,
여기, 저기, 제가 대신할게요. 한승엽 씨는, 서강대 컴공 24학번이고요. 네, 24학번입니다. 여기서 유일하게 24학번입니다. 네, 이제 학교 생활도 잘 하시고, 시험 공부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정재현 씨 부탁드립니다. 목표를 혹시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저는 전자전기과학부 전공인데 3학년입니다. 이제 통신 쪽으로 이제 통신원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이제 설계하기 위해서 좀 시어나 IPS나 이해가 좀 필요하게 참여하게 돼서 열심히 초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통신. 고생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좀 거기 좀 시끄러운 곳인가 보네요. 좀 잡음 많이 들리네요. 네, 지금 외부에 있어가지고 음, 예, 저도 네네네. 이게 항상 캠이랑 마이크 두 개를 다 켤 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곳에서 하셔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지 이제 제가 물어볼 때 바로바로 대답도 할 수 있고 이게 좀 원활하게 소통이 되면서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시끄러운 곳에서 접속을 하게 되면은 제가 뭐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눌러서 하게 되는데 이러면 조금 이제 이게 감이 떨어져서 좀 수업 질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부탁드릴게요. 김민서 씨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이상학번이고, 시언어를 좀 중간에 거의 공부를 좀 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소린 씨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서강대학교 2, 3학번이고요. 시언어를 한번 수업을 통해서 배웠는데 조금 더 어, 습득이 조금 아직 부족한 것 같아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승진 씨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강대학교 계공학과 2학번 재학 중인 김승진이고요. 저는 기계과인데 이제 자동 제어 쪽으로 공부를 하고 싶어서 아무래도 모터 제어나 그쪽에 C를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좀 자세하게 배우고 싶어서 들어왔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예리 씨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소프트웨어과 21학번 김예리고요. 제가 21학번이긴 한데 이번에 1학년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복학하는 김에 휴학을 좀 오래 했는데 이제 복학하는 김에 잘해보자 싶어서 이 스터디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하고요. 그, 지금 이제 들어보니까 다들 이제 학번도 다양하시고, 과도 다양하시고, 근데 이제 과는 다 기계, 전자, 소프트웨어 세 개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뭐 다들 이렇게 좀, 시연을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목표가 있으신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이유가 있고 공부를 하는, 네, 그냥 공부하시는 분은 한 명도 없는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다들 열심히 잘 따라와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음, 컴파일러는 이제 다 이제 까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네, 네. 자, 254쪽 배열의 이해와 배열의 선언 및 초기화 방법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단순하게 배열은이라고 하면서 문장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배열이 이제 무엇인지 그 옆에 보면은 둘 이상의 변수를 모아놓은 것이라고 돼 있죠. 여기에 이제 밑줄 한번 쳐볼게요. 네, 배열은 지금까지 이제 다뤄왔던 그 변수, 뭐 int, num 이렇게 하면 이제 num이라는 변수를 선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를 이렇게 옆으로 붙여놓은 거다. 1차원으로. 여러분 1차원이 이제 선이죠? 선, 옆으로 나가는 선 라인. 그래서 이제 1차원 배열이라고 하는 거는 선 모양으로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어지는 그런 변수의 이제 모임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배열이란 무엇인가 이제 밑에 이제 보시면은 뭐 이제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배열이다. 자, 다수의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면 그냥 이렇게 그냥 변수를 여러 개 쓰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집어넣을 수는 있는데 액세스가 어려워요. 거기에 접근하고 읽고 쓰고 하는 게 이제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럼 배열은 장점이 뭐냐면은 여기에 이제 O 이렇게 해가지고 선언을 해주고 나중에는 이제 포문 같은 걸 이렇게 돌려가지고 i는 0, i가 뭐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i 이렇게 집어넣으면은 그 배열에 하나하나에 접근해가지고 하나하나를 읽어드릴 수도 있고 하나하나를 뭐 저장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읽고 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배열을 쓰면은 상당히 편리해집니다. 네. 근데 지금은 우리가 1차원 배열을 배우지만 여기에 4 이렇게 쓰면 2차원 배열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2차원 배열은 이제 다른 말로 뭐 행렬이라고도 하죠. 행과 열이 있으니까. 네. 2차원은 면이고 1차원은 라인이잖아요. 똑같아요. 여기서도 1차원 배열과 2차원 배열은 이제 1차원은 그냥 줄이고 2차원 배열은 행과 열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차원 배열의 선언에 필요한 것 3가지 밑에 배열 이름과 자료형과 길이 정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책을 읽으실 때 빠뜨리지 않고 읽으시는 게 좀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책을 되게 잘 써놨어요. 이거 지금 이거 만들어진 지가 2007년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근데 아직까지도 이 책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만큼 명작이라는 거거든요. 버릴 게 없어요. 한 줄 한 줄 다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뭔가 그 중요한 말이면은 항상 진하게 써 있거든요. 진하게 강조해서 꼭 이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배열 이름과 자료형과 길이 정보인데 자 보세요. int1 dim arr 하고 자 4 이렇게 이제 하면은 여기에서 배열 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단순히 이걸 말합니다. 배열의 이름, 배열명, 배열의 이름을 말하고 자료형은 이 앞에 있는 그걸 말합니다. 인티저라고 하죠. 인티저가 무슨 뜻이죠? 인티저. 정수란 뜻이에요. 정수. 길이 정보는 이거. 이 배열의 길이가 몇인지. 배열의 길이 하면은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가 그림을 그려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인티저 같은 경우는 정수형이죠. 정수형은 4바이트를 먹어요. 네, 1바이트, 2바이트, 3바이트, 4바이트. 4바이트 메모리를 딱 잡은 다음에 그 안에다가 이제 그 소수점이 있는 숫자 말고 소수점이 없는 숫자, 정수를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4바이트이기 때문에 1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 그래서 48에 32. 그래서 이게 그 2에 32승까지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뜻인데 근데 이제 부호 비트가 하나가 들어가야 돼서 마이너스 2에 31승부터 플러스 2에 31, 2가 아니구나. 그렇죠. 2에 31승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에 31승부터 플러스 되게 이제 큰 숫자를 표현을 할 수 있는 게 인티저예요. 이제 이거보다 더 큰 게 이제 더블 뭐 이렇게 롱 타입도 있고 롱몽 타입도 있고 그런데 그거는 뭐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되고 그냥 이제 인티저는 정수고 더블은 뭐 실수. 다른 말로 뭐 소수점이 있는 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인트형과 그냥 인트형이라고 적을게요. 인트형은 정수고 더블형은 실수다. 그 밑에다가 적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제가 적은 이 인트형과 이 더블형이라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자료형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자료형의 배열을 선언을 하는가, 내가 어떤 자료형의 포인터 변수를 선언을 하는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내가 끊임없이 리마인드하고 계속 말로 해보고 손으로 적어보고 그런 게 좀 중요하실 겁니다 앞으로. 네. 그래서 자 다시 한번 one dim arr array란 뜻이죠. dimension이란 뜻이에요. arr에서 4 이렇게 하면은 근데 뭐 저는 근데 이거보다는 그냥 이렇게 arr 이렇게 쓰는 걸 또 선호하는데 이렇게 하면은 자 제가 이렇게 손으로 여기다 적는다는 거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손으로 좀 적어보시면 좋을 거예요.
자, 255쪽에 그림 11-1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적혀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int arr에서 4를 하면은 여기다가 밑에다가 arr 이렇게 쓸게요. 그 다음에 4개의 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주소가 0, 1, 2, 3번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10 이렇게 넣고 싶으면은 arr 0 이렇게 하고 는 10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이제 들어가요. 이거 잠깐만요.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4라고 했지만 이게 지금 4가 길이 정보라고 했잖아요, 아까. 네. 그래서 4는 이게 주소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얘가 총 4개가 있다. 길이가 4짜리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주고 실제로는 4를 선언을 하면은 0, 1, 2, 3까지만 주소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좀 특이하죠. 이 파이썬은 아마 안 그럴 거예요. 그냥 1부터 시작할 텐데 이게 C어는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이런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좀 헷갈리는데 나중에는 편해지니까 한번 좀 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20, 30, 40 이렇게 입력을 할 수 있고 근데 여기 책에 보시면은 여기가 이제 10, 20, 30, 40이 아니라 인트라고 다 돼 있잖아요. 자, 인트라고 돼 있다는 거는 이 방 하나하나가 다 4바이트라는 얘기겠죠? 인트형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사실은 이렇게 다 쪼개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다 이해갑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가지고 총 16바이트짜리 배열이 이 int arr 대괄호 하고 4하고 대괄호 닫고 세미콜론 하면은 16바이트짜리가 딱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지고 그게 이제 int형이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4바이트씩 쪼개서 써야 되구나라는 거를 이제 이 컴파일러가 미리 알게 되고 그 배열의 이름은 arr이라는 배열 이름이구나라고 미리 정보를 안 상태에서 출발을 시켜주는 게 바로 요거입니다. 네. 그 역할이에요. 배열을 선언한다는 거는 내가 쓰고자 하는 그 메모리 공간을 먼저 딱 잡아놓고 그 메모리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도 다 알려주고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앞으로 난 이걸 이렇게 쓸 거야 라고 이제 선언을 해주는 겁니다. 선언 말 그대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인트형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플로트형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더블형으로 선언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신경 쓸 거는 플로트까지는 신경 안 써도 되고 더블까지만 인트랑 더블만 신경 쓰면 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인트는 정수, 더블은 실수. 네, 실수는 소수점이 있는 수죠. 그리고 이제 조금만 더 하자면 플로트라는 그게 떠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말로 하면은 부동소수점이라고 해요. 조금 어렵잖아요. 부동소수점. 이 부동소수점이라는 말이 수학에서 나오나요? 말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나오나 보네. 네, 그래서 맞아. 이게 컴퓨터에서만 쓰는 말 같아. 부동소수점. 여기서 이제 부동소수점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예요. 그러니까 떠서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부유하다 할 때 부자랑 움직일 동자 써가지고 그래서 떠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이게 소수점이 이렇게 둥둥 떠다닌다라는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부동소수점. 그냥 그렇게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컴퓨터를 공부하다 보면은 부동소수점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써요. 그게 이제 이게 그러니까 한국에서 코딩 공부를 하시면은 중요한 게 영어로도 그 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또 어떻게 하는지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다 한국말로 바꿔가지고 단어를 만들어서 배웠거든요. 그래서 자료형 이런 말도 그렇고 이렇게 그랬는데 요즘에는 또 다 영어로 그냥 해버리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협업할 사람들은 옛날 사람도 있고 요즘 사람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둘 다 쓰실 줄 알아야 돼요. 이게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영어권에서 프로그래밍을 배우면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네, 안 헷갈리고 좋을 것 같아요. 네. 음,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다음 장 넘어가겠습니다. 256장. 선언된 1차원 배열에 접근해가지고 이제 방금 했던 것처럼 4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 0, 1, 2, 3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네. 여기다 0, 1, 2, 3을 써가지고 각각의 배열에다가 숫자를 넣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다가 뭐 i 이렇게 한 다음에 포문을 돌려가지고 좀 자동화돼서 이렇게 접근을 차례차례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도 있다. 굉장한 장점이죠. 여러분, if문과 포문을 쓰는 이유. if문은 이제 뭐 딱 판단해가지고 얘가 이거보다 더 크면은 어떻게 해라 그런 거잖아요. 또 반복문은 뭐예요? 포문은 그냥 계속 반복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개수만큼. 그러니까 if문과 포문이야말로 이 코딩을 하는 목적이에요, 그냥. 코딩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하기 싫은 반복적인 일을 대신 하려고 코딩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목적은 그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if문과 포문을 기가 막히게 쓸 줄 알아야 돼요. 정말 기본적으로. 그건 정말 이렇게 그 습관이 돼서 이렇게 잘 쓰셔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바로 예제가 나오는데 예제를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밑에 array access.c라고 나오는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바로 if문, 포문은 그냥 자연스럽게 나와요. 여기 포문만 나왔네. 예. 한번 같이 쳐보면서 해보겠습니다. 일단 다 쳐보고 돌려서 되는 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또 강의 진행할게요. 자, 같이 진행해 보시죠. 이런 거를 치는 거를 귀찮아하지 말고 많이 쳐보셔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은 이제 배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치는 거를 귀찮아하시면은 이렇게 코딩 안 납니다. 다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든 예제는 수업 시간에 다 다룰 거예요. 네. 그래서 같이 쳐보고 같이 이제 돌려보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이렇게 할 거예요. 저장할 때는 항상 파일 형식을 이렇게 C 뿔뿔이 아니라 C로 바꿔서 저장하시는 습관을 좀 들여주세요. 이게 크게 상관은 없는데 어떤 컴파일러에서는 에러가 나기 때문에 꼭 C로 바꿔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컴파일이 F9였나? F9.
왜 안 되지? 어? 아, 꺼졌다. 이게 컴파일러 F11. 아, 네, 이렇게 해서 배열 요소에 저장된 값을 합은 150. 잠깐만요. 여러분, 제가 이거 이거, 이 실행 화면 보이시나요? 실행 화면? 네. 아, 네네네. 감사합니다. 자, 자, 하셨나요? 자, 네. 아신 것 같네요. 네, 하나하나 설명할게요. 일단, 샵 include라는 구문이 있는데, 이거는 그 기존에 이미 만들어 놓은 헤더 파일이라는 게 있어요. 이 헤더 파일은 내가 어떤 함수를 사용하고 싶을 때 그 함수에 대해서 모든 정보를 이미 이렇게 만들어 놓은, 되게 이제 시언어를 개발한 사람들이 다 만들어 놓은 자료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h라는 헤더 파일을 불러오기를 무조건 해야 돼요. 이건 기본 같은 거거든요, C 언어에서는. 그래서 얘는 C 언어를 시작할 때 항상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뭐, 매스 관련된 함수를 쓰고 싶다. 그럼 매스.h를 이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스탠다드 라이브러리.h 이런 것도 이제 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이제 사용하시는 함수에 따라서 헤더 파일은 다 그냥 계속 불러와서 쓰셔야 됩니다. 나중에 여기 이제 한 5개 정도 쭉 쓰고 시작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지금은 근데 쓰지 않는다. 앞으로도 쓸 일이 없다. 그냥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int main하고 main 함수를 이제 작성을 할게요. 이 main 함수라는 거는 내가 컴파일을 하면 exe 파일이 만들어져요. execute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데 그 실행 파일에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함수예요. 그래서 얘는 기본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따지면 그게 우리 몸통, 바디. 예. 여기에 이제 따라 붙는 함수들이 뭐 팔다리인 거죠. 네. 자, 그래서 그렇고 그래서 메인 함수를 쓰는데 매개 변수는 아무것도 넣지 않을 거고 그 메인 함수의 자료형은 int형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요.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네. 중괄호로 항상 이렇게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자, ARR에서 5 길이가 5짜리인 ARR이라는 1차원 배열을 int형으로 자료형은 int형으로 선언을 했다. 자, 그리고 이건 배열이고요. 자, 밑에는 변수죠. 변수를 선언을 하는데 sum이라는 변수는 처음부터 0으로 초기화를 했고 i라는 변수는 초기화를 안 했어요. 그냥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sum이라는 변수와 i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했죠. 뭐 여러분 이제 대부분 다 인티저만 많이 쓰실 거예요. 소수를 쓸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 여러분이 소수를 쓸 경우는 뭐 3.14159에 파이 쓸 때만 소수를 쓰기 때문에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원래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이렇게 하나하나에 접근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초기화를 해줬죠. 숫자를 넣어줬죠. 네. 그렇고 그다음에 포문을 이용해가지고 0부터 i가 0부터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i 플러스 플러스 이렇게 했기 때문에 0, 1, 2, 0, 1 이렇게 하면은 i가 0부터 1, 2, 3, 4까지 돌아가고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0, 1, 2, 3, 4가 계속 이제 들어가면서 그것들을 호출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숫자를 SUM,
이 썸에다가 계속 더해주게 되는데 지금 계속 새로운 게 나오고 있죠. 앞에를 그래서 좀 아셔야 되는 게 여기서 이제 플러스는이라는 거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했다 하면은 이거의 의미는 썸은 썸 더하기 i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를 줄여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이렇게 써도 아무 문제 없어요. 에러가 안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이런 경우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시언어를 처음 개발한 그 개발자가 야 이거 너무 귀찮다 어떻게 해야 되냐 야 이거 지워버리자 어차피 그럼 이렇게 쓰면 되냐 이거 좀 모양 이상하지 않냐 그래서 얘를 앞에다가 붙인 거예요. 네, 그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거 보시면은 앞으로 그냥 이렇게 쓰세요. 네, 뭐 썸 더하기 i 이런 식으로 절대 쓰지 마시고 처음부터 이렇게 그냥 습관을 이렇게 쓰는 걸로 잡아버리세요. 다음에 프린트 F 해가지고 마지막이죠. 왜냐면 이제 0, 1, 2, 3, 4가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이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나올 거긴 한데 포문을 쓰고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닫아줘야 돼요. 원래는 네, 중괄호를. 그러면 이제 이 포문 이 중괄호 안에 있는 게 계속 돌아가는 건데 근데 이제 지금 이걸 안 썼잖아요. 그 이유가 포문을 쓰고 바로 밑에 한 줄만 이렇게 쓰면은 괜찮아요. 한 줄만 있는 거는 중괄호를 하지 않아도 그냥 얘만 돌리면 되구나라고 그냥 포문이 인식을 하고 돌려버려요. 근데 여러 줄을 쓸 거면은 중괄호를 꼭 붙여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 줄을 쓸 때만 지금은 한 줄이기 때문에 그냥 쓴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들여쓰기를 하셨죠. 들여쓰기. 네. 이거는 들여쓰기를 한 부분 여기를 뭐 포문의 아래 그 하부로 인식을 한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게 파이썬을 잘 배운 사람들, 파이썬에서 A+ 받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파이썬은 그게 가능하거든요. 얘가 안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얘가 이제 하부 조직이 되는데 C언어는 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써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냥 한 줄이라고만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 눈이 보기 편하게 그냥 이렇게 들여쓰기 하는 겁니다. 들여쓰기 하는 방법은 그냥 탭 누르시면 돼요. 탭. 파이썬하고 좀 차이가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그다음에 프린트 F라고 하는데 이것도 좀 차이가 있죠. 파이썬은 뭐예요? F 없죠? 네. 프린트 그죠? 근데 저희는 프린트 포맷 이건 이제 프린트 포매티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서식이 있는 인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서식이 어디 있냐? 여기 있죠. 이 쌍따옴표 안에 들어가는 게 다 서식이에요. 네. 서식에는 뭐가 있냐? 이런 식으로 그냥 내가 출력을 원하는 글을 그냥 써도 되고요. 이렇게. 여기까지는 내가 출력을 원하는 글이고, %D라는 거는 서식 문자라고 해요, 여러분. 자, %D. 서식 문자.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 개 있어요. %D도 있고, %E도 있고, F도 있고, G도 있고, 그런 거는 이제 앞에 부분 찾아보시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네.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역/n. 이거는, 엔터를 친다라는 뜻입니다. 네. 네. 이건 이제 뭐랄까, 그냥 약속된 문자예요. 서식 문자 안에 들어가는. 네. 그래서 뭔가 엔터를 쳐서 한 줄을 넘기고 싶을 때는 이런 식으로 따옴표 안에 쓰는 겁니다. 밖에 쓰면 안 돼요. 네. 따옴표 안에 역/n 해가지고 이거 이제 영어로 하면 라인 피드라고 하는데 한 줄을 내린다. 라인 피드. 네. 그리고 이제 따옴표를 닫고 쉼표 찍고 SUM 이제 이런 식으로 쓰면은 SUM은 아까 이제 지정한 이거 변수죠. 0, 1, 2, 3, 4 여기 배열 안에 있는 0, 1, 2, 3, 4 이 주소 안에 있는 것들을 싹 불러가지고 더해서 나온 포문이 끝나고 나온 변수이기 때문에 여기에 SUM을 넣게 되면은 결과가
왜 안 돼? 아, 결과가 15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기출 변형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잘 해봅시다. 마지막에 리턴 0 하는 거는 이것도 약간 이제 프로그램 습관 같은 건데 거기 메인 함수가 끝날 때 보통은 0을 리턴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0을 리턴했다는 거는 얘가 자연스럽게 잘 끝났다라는 거를 표현하거든요. 컴퓨터한테 야, 내가 별 문제 없이 에러 없이 잘 끝났어 라고 얘기를 하는 역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다가 뭐 1 리턴 해도 돼요. 2 리턴 해도 되고 여기다가 뭐 SUM을 리턴 해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다른 함수를 만들 때 이런 식으로 리턴을 하고 메인 함수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메인 함수는 다른 숫자가 리턴되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이 컴파일러가. 그렇기 때문에 항상 0을 리턴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할 거예요, 여러분. 예제를 이제 풀어보면서 내용 중에 중요한 것들 몇 줄 치고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다음에 예제를 풀어보면서 예제에서 설명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제를 잘 따라서 쳐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설명할 때 잘 들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숙제 나갈 때 한 번 더 쳐보시고요. 네. 자, 그리고 자, 넘어갈게요. 257장. 자, 배열의 모든 요소는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거기다 밑줄 좀 쳐주세요. 네, 별표도 칠 수 있으면 좋아요. 네. 반복문을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접근한다. 여기도 지금 그렇게 접근을 했죠. 커서. 반복문. 접근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접근한다는 거는 읽고 쓰는 걸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access라고 하는데 접근. 네, 접근을 왜 하느냐? 접근하는 이유가 뭐죠? 읽거나, 그죠? 쓰거나. 네, 그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좀 써놓으세요. 위에다가 접근 읽고 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뭐 거기 이제 참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복습할 때 한번 쭉 읽어보시고요. 다 중요합니다. 자, 볼게요. 배열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하기. 지금은 선언은 따로 하고 초기화도 여기 밑에다 따로 했는데 이거를 한 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여기다가 는 쓰고 중괄호 열고 10, 20, 30, 40, 50 중괄호 닫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써도 됩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 장 258장 넘겨보시면은 이제 그런 초기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뭐 여러분이 그냥 한 번만 보시고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사실 거의 안 써요. 왜냐면은 우리가 코딩을 하는 목적이라는 게 어떤 정해진 역할만 할 수 있으면 그게 별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내가 딱 이 프로그램을 실행시킨 다음에 직접 숫자를 입력을 하고 그 입력된 숫자에 대해서 뭔가 행동을 하고 이런 게 좀 더 활용성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먼저 숫자를 입력해 놓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일단 배열을 선언만 한 다음에 스캔F 같은 걸로 이렇게 이제 나중에 입력을 하는 게 더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중간 정도에 이런 게 있어요. int arr2하고 대괄호를 열었는데 거기에 숫자가 없어요.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이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알아서 여기다가 5를 집어넣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근데 이걸 이제 허용한다는 거고, 그리고 5를 썼는데 여기다가 2개밖에 안 썼어.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쓰면은 앞에서부터 10, 20을 채우고 뒤에 3개는 0으로 채워져요. 네, 그게 지금 3, 4, 5번째 배열 요소는 0으로 채워진다라고 쓴 게 그겁니다. 네, 그리고 자, 259쪽에 있는 array init
점 C 이거 한번 쳐볼게요.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바로바로 좀 해주세요. 여기 좀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넘어가 버리면은 좀 아쉬우니까. 조용한 곳에 계신 분들은 마이크 계속 켜놔주시면 좋습니다. 좀 약간 현장감이 생겨서 좋더라고요. 자, 이 길이가 길어서 치는 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복붙을 잘 활용을 해주세요. 다 반복되는 거니까. 네,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저기 포인터까지 해야 돼서 시간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바로 볼게요. 네, ARR 지금 1, 2, 3 배열을 총 3개 이제 만들었고요.
지금 녹화는 잘 되고 있나? 잘 되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3개 만들었고, 길이는 5, 7, 5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숫자를 안 넣어가지고 알아서 7이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뒤에 이 개수가 7개이기 때문에. 그죠? 알아서 7이 들어가겠죠? 네, 이렇게. 네. 5, 7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건 이제 그 배열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이 숫자를 얘가 다시 한번 자동으로 계산해가지고 뱉어내게 만들려고 지금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한 것 같아요. i는 포문을 돌리려고 선언을 한 것 같고, 왠지 그런 것 같아요. 뒤에는 모르니까. 자, 프린트 F 해가지고 배열 ARR 1의 크기, 2의 크기, 3의 크기 해가지고 사이즈 오브라는 연산자가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연산자라는 말을 썼는데, 이런 플러스, 는, 마이너스, 이런 연산자를, 이제 오퍼랜드, 연산자를 산술 연산자라고 해요. 말 그대로 더하기 빼기 하는 거예요, 산술. 근데 이제 이런 거는, 뭐랄까, 얘도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딱 가지고 오면은, 이거 하나가 어떤 의미를 갖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더하기 B를 하면은, 이 플러스 연산자라는 거는 왼쪽에 있는 것과 오른쪽에 있는 거를 더한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이즈 오브라는 건 뭐냐면은 사이즈 오브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 한 다음에 이 안에 들어가는 어떤 변수나 혹은 배열이나 이렇게 넣어버리면은 그 배열의 크기를 이렇게 리턴을 해줘요. 크기를. 크기를. 근데 봐봐요. 여기에 이제 인트형으로 했고 길이가 5개짜리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인트형은 4바이트라고 했잖아요. 그죠? 길이가 5개고 4바이트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20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4, 5, 20 해가지고. 얘가 갖고 있는 총 바이트 수, 방의 개수를 리턴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 그래서 얘는 20이고 5 곱하기 4해서 20이고 얘는 뭐죠? 7 곱하기 4해서 28이고 얘는 5 곱하기 4 5 곱하기 4 얘도 똑같이 20입니다. 그래서 28, 20, 28 이렇게 나오고 이게 밑에는 뭐냐면은 이게 이제 아까 이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요. 그럼 여기에 20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인티저라는 거를 넣으면 여기다 이제 배열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자료형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인티저의 사이즈 오브 하면은 4바이트잖아요. 그러니까 20을 4로 나눈 값 해가지고 5 곱하기 4를 나누기 4를 한 번 더한 거죠. 그렇게 되면은 5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좀 외워주면 좋은데 내가 만든 어떤 배열의 길이를 자동으로 내가 알아내고 싶다.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사이즈 오브 배열, 내가 만든 배열하고 나누기 사이즈 오브 해가지고 내가 만든 배열의 자료형을 넣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길이가 리턴이 됩니다. 그걸 이제 3번을 써준 거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를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이 5죠, 5. 여기다가 이제 5가 들어간 셈이에요. 이렇게. 이걸 돌려주면은 0부터 1, 2, 3, 4까지만 돌아가게 돼요. 딱 좋죠. 왜냐면은 배열은 5를 입력을 해도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는 0, 1, 2, 3, 4까지만 만들어진다고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다가 5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요. 그러니까 이게 5라는 게 안 만들어져 있는데 5를 불러들여버리니까 에러가 나기 때문에 돌려볼까? 돌려보면 알지. 되네. 이게 어떤 컴파일러는 되고 어떤 컴파일러는 안 돼요.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쓰면 안 되고.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건 이제 좀 여담인데 포문에는 보통 여기에 는 이렇게 안 써요. 이거는 이제 작거나 같다라는 뜻인데 포문은 보통 이렇게 는까지는 안 쓰고 이렇게 작을 때까지만을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은 포문을 사용하는 이거는 포문은 배열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의 대부분 배열의 길이가 들어가요. 그러니까 배열의 길이가 들어가는데
길이를 넣고 여기다가 는 해버리면 5까지 돌려버리니까 그러면은 좀 이제 에러도 생기고 안 좋으니까 이제 포문에는 항상 이렇게 작다라는 거를 거의 많이 쓴다. 그거 그냥 알아두시고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돌리고 이건 이제 이쪽은 뭐냐면은 이제 0, 1, 2, 3, 4에 하나씩 접근하면서 이제 하나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입력을 한 거를 이렇게 하나 보여주는 거죠. 근데 여기 사이사이에 빈칸이 하나씩 있죠. 어떻게 만든 거냐면 서식 문자에서 %d 하고 여기 빈칸이 하나가 있잖아요. 그죠? 이 빈칸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3개 내면 어떻게 됩니까? 3개 내면 뭐 3개 벌어지겠죠. 그렇죠? 3개. 이렇게 말고 조금 더 좀 스마트하게 안 됩니까?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방을 이렇게 띄운 다음에 오른쪽부터 정렬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요. 선생님 왼쪽부터 정렬은 안 됩니까? 이건 됩니다. -3.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3개짜리 방을 만든 다음에 왼쪽부터 채워줘요, 이거는. 이걸 잘 이용하면은 여러분이 구구단을 예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뭔지 아시겠죠? 구구단 만들어 보신 분 있을 거예요. 이거 잘 사용하시면 예쁘게 나옵니다. 구구단이 좀 잘못 만들면은 되게 지저분하게 나와요. 이걸 잘 사용하셔야 돼요. 네, 그렇고, 그래서 세 개를 다 이렇게 한 번씩 돌려가면서 이렇게 잘 나오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리턴 0. 그리고 이제 이거 좀 중요한데, 여기에 포문하고 이제 밑에 한 줄만 있을 때는 얘가 한 줄만 돌아간다고 했죠. 그래서 사실은 이 밑에 쓴 이 프린트 F, 이거는 포문 안에 들어가는 얘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복은 안 돼요.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 0부터 4까지 총 5번을 이렇게 다 나오게 한 다음에 한 칸을 그냥 띄는 거예요. 한 칸을 띄고 다시 들어간다, 다시 그 다음 게 나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렇게 다 나온 다음에 한 칸을 엔터를 한번 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프린트 F하고 이 n 이것을 어디에 쓰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죠? 얘를 여기에 쓰느냐, 포문 안에 쓰느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n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다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보여주고자 하는 그 포맷의 모양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걸 좀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특히 이제 구구단이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구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깔끔하게 그 한 줄에 3개씩 2, 3, 4 밑에 단이 5, 6, 2, 3, 4, 5, 6, 7, 8, 9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나오게 하는 거를 연습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것만 할 줄 알아도 이 폼은 다루는 거는 끝났다고 보거든요. 자, 그렇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면 지금 이제 아주 바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이제 문제 11-1이 있어요. 둘 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1번만 할게요. 자, 1번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실래요? 이게 스캔F도 써야 되고 프린트F도 써야 되고 막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보실래요? 네. 11-1번의 1번 문제. 사실 이 문제를 할 수 있으면은 그냥 스터디 안 듣고 하산하셔도 되는데 해보겠습니다. 못하시겠으면은 이제 한번 문제만 읽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쓰는지 한번 이렇게 보세요. 길이가 5인 인투형 배열을 선언해서 길이가 5인 인투형 배열을 배열이니까 ARR이라고 할게요. 정수를 입력을 받자. 자, 이런 경우는 초기화를 해주는 걸 좋아해서 입력이 끝나면 다음의 내용을 출력하도록 예제를 작성해.
5개의 정수의 입력을 받고, 음, 입력을 받았고, 입력이 끝난 다음을 설정해서 내 최대값, 최소값, 총합. 오케이. 최대값, 최소값, 총합이니까, sum, 최대값, 최소값, 총합. 입력을 받, 이것도 다 0으로 초기화하고, 입력을 완료한 상태에서 총합 계산하는데, 참고로 배열을 대상으로 스캔해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d, 이렇게 하고, 인디언을 붙이는 시, 비용표시는 붙여야 한다. 이렇게. 자, 입력은 다 이렇게 해서 받았고, 자, 그 다음에, 저는 포문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자, 이 포문까지, 이 포문, x가 arr, i보다 작으면 x는 arr, i다.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해주면은 x는 끝났고, 뭐야? 그 다음에, 그래서 요게 x 계산고, 미는 반대로, 이게 크면은 반대로 이 숫자를 저장해버리기. 크면 안 되니까, 작아야 되니까. 그래서 얘가 민 계산이고,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포문 하나에다가 써도 되는데, 그냥 쉽게 보여드리려고 따로따로 쓸게요. 썸 계산은 이 포문이 필요가 없죠. 포문이 필요가 없고, 이렇게 아까 했던 썸 계산.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출력을 해야죠. 자, printf 최대값 하고 %d 하고 num x. 자, 돌려볼게요. 최대값, 최소값, 총합. 자, 이거 틀렸죠. 왜냐면 이게 처음에 0으로 이렇게 디파인을 다 해줬는데, 이게 제가 0보다 큰 수를 다 입력을 해버리니까 최소값이 0이 나와버렸어요, 그냥. 아니잖아요. 최소값 1이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거야.
총합은 맞네요. 총합은 맞고. 이것도 한 칸씩 좀 띄워주면 좀 더 예쁘겠죠? 이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본 다음에, 자, 일단 한 칸 띄워주는 것부터 할게요. 이게 한 칸 띄워주는 거라고 했잖아요. 역슬래시 n, 라인 피드. 자, 그 다음에 또 뭐였지? 최소값. 이거를 고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는 일단 얘는 놔두고 어떻게 하냐면은 민 계산에 들어가기 전에 그냥 민에다가 아무 숫자나 넣어버리면 돼요. 그냥 이 ARR 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은 그 내가 입력한 수에서 아무거나 넣어버린 다음에 그 안에서 시작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걸러지거든요. 약간 이제 꼼수 같은 건데. 네. 이렇게 돌려보면은 네, 최대값, 최소값, 총합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제 그쵸? 왜냐면은 내가 어떤 수를 일단 넣어버리면은 얘가 if문에서 그 내가 넣은 숫자랑 그 배열에 있는 숫자를 비교해가지고 끊임없이 비교해가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제일 작은 수가 나오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쨌든 0이 아닌 수이면서 내가 입력한 수 중에 하나를 입력만 해주면은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어도 돼요. 4여도 돼요. 3이어도 되고. 그렇게만 하면은 얘가 알아서 이제 자연스럽게 최소값 이제 뱉어내게 됩니다. 이런 게 반복문과 분기문의 장점이겠죠. 내가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그냥 별 무리 없이 항상 되게 제너럴하게 일반적으로 표현을 잘 해줄 수 있다는 거. 네, 되겠습니다. 지금은 저는 포문을 이렇게 따로따로 썼는데 사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 밑에다가 이, 이 밑에다가 이렇게 다 붙여도 돼요. 그냥 네, 이렇게 해주고 그다음에 네, 이렇게 해도 똑같습니다. 어차피 i는 계속 돌아가고 있고 쭉쭉 돌아가고 있고 이걸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 배열 안에 있는 숫자가 바뀌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바뀌어 버리면은 밑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안 바뀌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하나에 써도 됩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기 위에다가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해도 문제가 없다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보자. 네, 문제 없죠. 그리고 이제 이게 while문을 썼는데, 선생님, while문은 언제 쓰는 겁니까? 포문과 다른 점이 무엇이고, 같은 점이 무엇입니까? 사실, while문을 쓸 수 있으면, 그냥 포문도 쓸 수가 있어요. 또 포문을 쓸 수 있는 부분에서는 while문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고, 쓰는 방법만 조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포문에는 딱 보시면은, 그 이제 초기값과 조건문과 또 이제 증감식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포문에는. 다시 한번. 이건 이제 뒤에 공부를 하시면 다 나옵니다. 조건문, 증감식. 이렇게 나오는데, while에는 조건문만 들어가고, 증감식을 여기다 써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혹은 뭐 제일 처음에, 뭐 이런 식으로. 뭐 두 while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는 여러분 알아서 공부하시고. 네, 그냥 이제 두 while 거의 안 써요. while문만 많이 쓰기 때문에. 조건문과 증감식을 이렇게 쓰고, 선생님, 초기값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초기값은 여기다가. 그래서 얘가 봐요. 딱 봐도 뭔가 많이 이렇게 흩어져 있잖아요. while문이. 그래서 포문이 훨씬 더 보기 좋잖아요. 한눈에 들어오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포문을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럼 언제 while문을 쓰느냐? 선생님, 왜 여기다가 while문을 쓰셨습니까? 왜 우리를 헷갈리게 합니까? 그게 아니라, 이게, while문을 썼을 때 좀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지금 방금 제가 쓴 경우인데요.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뭐랄까, 사실 이런 경우도 사실 포문을 써도 되는데, 와일문은 그, 지금 여기서는 이거랑은 조금 부적절한 것 같아요. 일단은 거기다 한번 적어놔 보세요. 자, 와일문은, 몇 번 돌리는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쓴다. 포문은 그럼 반대겠죠. 이거 몇 번 돌리는지 정해져 있을 때 쓴다. 자, 이거 좀 적어 놓으세요. 어디다가? 그냥 아무 데나 적어 놓으세요. 문제 11-1 밑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되겠네요. 음.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 뭐,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나중에 이런 식으로 쓸 때가 있어요. 아니, 이런 식으로 쓰고 이제 할 때가 있는데 이게 이제 금방 나와요. 이게 뒤에 나오네. 이게 이제 그, 무슨 문자다? 널문자. 널문자가 있으면은 문자열의 끝이라는 얘기인데, 뭐, 문자열의 끝이 도착할 때까지 뭐 해가지고, 카운트 플러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 문자열의 개수를 얘가 이제 계산을 하는 그런 구문이거든요. 이건 거의 그냥 외우시면 되는데, 이런 거 쓸 때, 그러니까 이게 몇 번 돌리는지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을 때, 나도 몰라. 어, 그럴 때 이제 이런 while문을 쓰는 게 좀 더 자연스럽기 때문에 while문을 쓴다.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얘도 어렵긴 한데, 뒤에 어차피 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문제 1번도 해보시고, 이제 문제 2번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넘어가겠습니다. 잠깐만. 지금 1시간 지났으니까 여러분 3분만 쉬었다가 할게요. 네, 3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예, 생각보다 오래 걸리네. 음, 뭐, 포인터는 뭐, 설명할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초반이라 이게 설명을 하나하나 이렇게 하는 게 너무 오래 걸리네요. 아하. 자, 배열을 이용한 문자열 변수의 표현 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자, 문자열 변수의 표현이라고 해 있는데 자, 문자열이라고 나왔죠. 자, 문자열과 문자 배열이 있는데 얘는 서로 다르다라고 좀 적어 볼게요. 네, 다르다는 걸 표현을 못 하겠는데 이거랑 달라요. 자, 문자열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문자열은 문자 하고 마지막에 역슬래시 이거 0. 이게 널문자라고 하는데 이게 있는 걸 문자열이라고 하고요. 문자 배열은 저게 없으면은 문자 배열이에요. 그냥 문자 이렇게만 있으면은 네. 네. 뭐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되게 큰 차이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ARR 5 이렇게 해가지고 인티저형으로 선언을 해서 여기에 뭐 10, 20, 30, 40, 50 이렇게 넣었잖아요. 얘는 뭐예요? 얘는 숫자 배열이에요. 네. 숫자 열 아니죠? 숫자 열 아니죠? 숫자 배열이죠. 왜? 여기는 역슬래시 0이 없거든. 맞잖아요. 그죠? 근데 문자는 문자 열이 있고 문자 배열이 있어요. 뭔 차이냐? 여기다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여기다가 캐릭터 하면은 얘가 1바이트짜리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해가지고 F, A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문자를 하나하나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좋은 배열이죠. 문자 하나하나가 들어가 있는 좋은 배열인데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얘가 문자 배열이고 얘는 사실 숫자랑 크게 다를 게 없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문자열은 뭐냐면은 이렇게 써버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까 여기다가 숫자를 쓰지 않아도 얘가 이제 이렇게 길이를 자동으로 판단해가지고 집어넣는다고 했잖아요. 문자에서 똑같이 적용이 돼요.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은 얘가 이것만 들어가는 게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마지막에 역슬래시 0까지를 넣어줘요. 지금 그림 11-4에 보시면은 문자열, 배열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데 얘를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을 해주고 이게 되게 큰 특징입니다. 이 C 언어의 문자열, 배열에서 가장 큰 특징이고 이걸 이용해서 이제 뭐 이렇게 이제 화면에 표시를 해줄 때 이 역슬래시 0을 이용해서 표시를 많이 해줘요. 이게 되게 좀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굿 모닝 이렇게 세보면은 빈칸까지 세보면은 5개, 8개, 여기 12개, 13개. 지금 이 총 길이만 하면 13개예요. 13자예요. 빈칸 포함. 근데 이렇게 하면은 배열의 길이는 14로 결정된다고 돼 있잖아요. 왜 13자인데 14입니까? 13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13자 플러스 뭐다? 역슬래시 0. 요게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자동으로 14자짜리 길이의 배열이 선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그냥 그렇게 이제 아시면 되고, 이거에 대한 이해는 여기 array string.c를 쳐보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좀 정신없죠?
저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처럼, 학교 교수님처럼 한 학기 내내를 주면은 참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잘 가르칠 수 있는데. 이게 4주 만에 끝내려다 보니까, 시간이 부족해. 그럼 프린트 F 쓸 때 F 빼먹으시면 안 됩니다. 쉽게 잘 빼먹게 돼요, 이거. 네. 네, 볼게요. 자, 메인 함수 선언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인티저가 아니라 캐릭터죠. 여러분이 캐릭터 변수 선언하는 거 무서워하시면 안 됩니다.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네. str 해가지고 여기다 숫자를 넣지 않았어요. 네. 숫자를 넣어주면 좋겠죠. 50 이렇게 좀 넉넉하게 잡아주면 좋겠죠. 하지만 그만큼 메모리를 많이 잡아먹고 있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자열을 이제 선언하실 때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자동으로 되니까요. 네, 이렇게 써주면은 길이가 아까 14라고 했죠. 네. 그래서 이제 배열 str의 크기 해가지고 이거 돌려보면은 14가 나오나? 네, 14 나오네요. 자, 근데 넓문자 출력 이게 14이고 0부터 그러면 13까지 이제 방이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제 마지막에는 넓문자가 들어간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13을 출력을 해본다. 출력을 어떻게? 캐릭터형으로도 출력을 해보고 데시멀, 그러니까 정수형으로도 출력을 해본다라고 해보면은 두 개의 모습이 다르게 나올까? 다르게 나오네요. 문자형으로 출력을 하면은 빈칸이 나오고, 빈칸. 정수형 출력을 하면 0이 나온다. 이게 뭐 스페이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빈칸,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네. 그 다음에 문자를 출력하는데, 이건 뭡니까? 요거를, 이게 12일 거 아니에요. 왜냐면 13이 넓문자니까. 12를 느낌표에서 물음표로 바꿔준다.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글자를 하나만 쓸 때는 쌍따옴표가 아니라 외따옴표를 쓰시는 거예요. 시언어에서 글자를 하나만 딱 쓸 때는 외따옴표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쌍따옴표 써도 될 텐데, 이게. 한번 해볼게요, 한번. 안 되네요. 안 되는 거구나. 네. 외따옴표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바꿔준 다음에 문자열을 출력할 때는 여기 %s라는 게 나왔는데, 이거를 좀 강의를 하고 나오면 좋았을 텐데, %d가 있고, %g나 e가 있고, 네, %c가 있고, %s가 있어요. 네, 여러분이 이 네 가지만 알면 되는데, 데시멀은 정수고, g나 e는 이제 실수,
실수형 표현할 때 쓰고, C는 캐릭터, 이제 문자 하나 표현할 때 쓰고, S는 스트링, 문자 열을 출력할 때 씁니다. 여기는 문자 열을 한 번에 출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S를 쓰고, 그다음에 한 칸 엔터 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str 이런 식으로 이 배열의 이름을 바로 갖다가 쓰면은 쉽게 이제 출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뭐 그래서 이제 쭉 이제 읽어보시면 되고, 오케이. 그다음에 스캔F 함수를 이용한 문자열의 입력 볼게요. 이것도 뭐 이렇게 쭉 나오는데 중요하거든요. 한번 이것도 쳐볼게요. 자, 일단 쳐볼게요. 263쪽에 read string.c 쳐보겠습니다. 처음에 시언어를 하실 때는 스캔F가 되게 어려워요, 여러분. 입력받는 거에서 좀 에러가 많이 나는데 연습을 어느 정도는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은 딱 쉬워지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겁니다. 코딩을 막 눈으로 보고 이해하고 막 이러는 거는 안 됩니다. 이거 코딩은 무조건 많이 쳐보시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이해하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이 콩공 3학년이 되셨을 때 눈으로 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소프트웨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눈으로 보고. 저는 무조건 손으로 쳐보고, 돌려보고, 디버깅하고, 이렇게밖에 못합니다. 시간이 다 돼버렸네. 포인터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네, 오늘은 11장까지만 합시다. 자, 보겠습니다. 어차피 12장을 포기했기 때문에 여유가 생겼네. 자, 50개짜리 이 str, 스트링이라는 캐릭터형 변수를 선언을 했어요. 그러면은 50바이트짜리 방이 이렇게 메모리 공간에 만들어져요. 50바이트짜리. 그다음에 idx라는 인티저형의 정수형의 변수를 선언을 하고 0으로 초기화를 해줍니다. 문자열 입력인데 여러분 그 스캔F를 쓰기 전에 이 문자열 입력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뭘 하라고 꼭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이게 없이 그냥 스캔F만 쓰면은 그냥 이렇게 실행하면은 빈 커서가 그냥 깜빡깜빡거리고 있어요. 네, 뭘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조건 스캔F 앞에는 printf를 쓴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좀 편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 칸 여기다 딱 띄워주면은 이제 입력을 받을 수 있게 여기서 커서가 깜빡깜빡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딱 보기 좋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s 해가지고 스트링
문자열을 입력을 받겠다라고 해서 str. 네, 선생님 여기다가 이거 써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이게 좀 나중에 이제 알려드릴 건데, 배열을 쓸 때는, 그러니까, 뭐랄까, 배열을 써서 문자열을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안 써도 돼요. 네. 문자열을 받아야 되는 상황은 이거를 이제 빼고 이렇게 써도 되는데, 그게 왜 그런지는 나중에 포인터를 배울 때 나와요. 네. 포인터를 배울 때. 지금 살짝 알려드리자면은, 이 배열의 이름 자체가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소값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주소값을 리턴하라는 연산자인 이 앰퍼샌드를 안 써준다는 점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네. 다음번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뭐. 입력받은 문자열 해가지고 %s 해가지고 다시 한번 str 하면은 입력받은 걸 그대로 출력하는 거죠. 자, 문자 단위 출력을 할 수도 있다. 어떻게? while문을 돌리고 str idx 해가지고 얘가 0, 역슬래시 0이 아니면 이걸 돌려라. 아니면 계속 출력을 하는 거야. 왜냐면 idx 플러스가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0부터 시작해서 1, 2, 3, 4 계속 올라가기만 해요. 계속 올라가. 근데 언제까지? 얘를 만나기 전까지. 쟤를 만나는 순간 이 조건이 충족이 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만나기 직전까지, 그 앞에까지만 딱 출력이 되는 거예요. 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심플 입력을 하면은 딱 2에서 끝나는 거예요. 심플의 2에서. 이걸 많이 씁니다. 문자열 출력을 할 때, 이걸 많이 써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외워주기. 여러분, 거기 그 예제에다가 예제 263쪽에 라인 13부터 17까지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부분에다가 이렇게 쳐놓고 그냥 외우기라고 적어 놓으세요. 배열을 출력할 때 이거는 그냥 무조건 이렇게 써요. 무조건. 외워주기. 그냥. 기계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런 거. 기계적으로 나와야 되는 게 몇 개가 있습니다. 랜덤 함수 쓰는 방법. 이런 식으로 문자열 출력하는 방법. 기계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엔터 한번 쳐주고 리턴 0 해가지고 이제 맞춰지는 건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 내가 어떤 거를 써주던 간에 자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게 되고, 근데 뭐 지금 심플 말고 다른 것도 한번 써볼까요? 제 이름을 써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 이상합니다. 왜 이렇게 문까지만 나옵니까? 이게 이 빈칸이 있어버리면은 엔터를 친 거랑 똑같은 효과가 나와버리거든요. 스캔F는 엔터와 빈칸을 구분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방지하려면은 뭐 이제 붙여서 쓰면은 이제 다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뭐 빈칸 방지하는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나와요. 나중에 문자열 처리 함수라고 해가지고 나오는데 그걸 배우면은 빈칸을 넣을 수도 있게 될 거고.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제 11장부터 한 20장까지는 빈칸이 없이 입력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나중에 배우기 때문에.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이제 264쪽에 다 있어요. 왜 end를 빼는가 이런 것들이 있고, 자동으로 역슬래시 0이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문자 배열과 문자 열의 차이 265쪽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차이는 역슬래시 0이 있느냐 없느냐, 널문자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자, 그리고 266장 넘어갈게요. 한 장 더. 자, 문자열의 끝에 널문자가 필요한 이유, 그래서 마지막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얘가 없으면 마지막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얘를 내가 임의로 그냥 넣어버리면은 임의로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이 널문자를 넣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시어너 입장에서는 여기서 끝났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출력을 해줘 버리거든요. 그게 이제 start end string.c 예제입니다. 보시면 아실 수 있어요. 이거는 안 해볼게요.
이거는 안 할게요. 선생님, 여기는 빈칸이 표시가 됐네요. 그렇죠. 여기는 처음부터 I like C 프로그래밍이라고 입력을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얘는 가능하죠. 근데 스캔F에서는 불가능하다. 스캔F에서는 불가능해요. 나중에 스캔F 말고 다른 함수를 배우면 그때 가능해집니다. 자, 오케이. 하고, 자, 문제 11-2로 넘어갈게요. 268장. 지금 3분 지났는데, 조금만 더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이 이거를 그냥 하시면 좀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자, 문제 제가 그러면은 원래 1번하고 2번 둘 다 하려고 했는데, 그냥 2번만 할게요. 네, 문제 2번만. 한번 하실 수 있는 분은 이렇게 쭉 보시면서 해보시면 됩니다. 시작할게요. 캐릭터형 배열을 어떤 배열을 연단으로 역수합니다. 스캔F 앞에 꼭 프린트F 적어주라고 했죠. 이렇게 S로 받아도 되겠네. 다음에 어, 어, 그 다음 배열에 저장된 영단어를 역순으로 뒤집는다. 물론 이때 넓은 자의 위치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뒤집고 나서는 제대로 뒤집혔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출력해 보자. 오케이. 집어라. 는 0부터 i가 이렇게 있고, 어, 그럼 이렇게 하면은 6개가 입력이 되면은 0부터 5까지인데 6개가 되면은 0부터 5를 하면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값을 주고, 고,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단어, 이렇게 해서, 오케이. 엔터 칠 거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냥 치고 디버깅 하면서 하는 스타일이라. 자, 해봅시다. 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잠깐만요. 이거를 위에다 써야 되겠네요. printf, string 영단어는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줄줄줄줄 나오게. 오케이. 세미콜론 안 썼어요. 네. ELPP LE 틀렸다. S가 왜 안 나오지? I랑 S가 안 나오네? 이러면 뭔가 틀린 거죠, 여러분. ELP까지는 됐는데, 뒤에가 이상하네. 잘못했다. 오케이. 여기에서 이 카운트를 써가지고 개수 확인한 건 맞을 거고요, 아마. 이걸 잘못 쓴 것 같은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0과 1까지 돌아가게 하고, 6이면은 6 빼기 0, 5 해서, 이렇게 갖다가 뒤집고, 여기서 이쪽을 갔긴 했는데, 여기서 이쪽으로 못 가구나.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잘못했네요, 제가. 그러면은, 캐릭터 템프라는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것만 하면 안 되구나. 자, 일단은 템프에다가 ARRI를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 ARRI에다가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넣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템프 이렇게 써줘야지 이 서로 뒤바뀌는 효과가 나오는 거죠. 그죠? 아까는 그냥 뒤에 있는 걸 앞에다 덮어쓰기만 했고, 그렇게 하니까 얘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는 건 앞으로 오는데 앞에 있는 게 뒤로 가지는 못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얘를 만들어서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바꿔지기 때문에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죠? 네. 그죠? 네. 좀 쉬운 단어 없나? EVOL. 네, 맞습니다. 이렇게 쓰면 되고, 이제 문제 1번 같은 경우는 지금 뒤집는 것만 없이 그냥 이것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그죠? 그다음에 문제 3번은 뭐 가장 큰 문자를 찾아서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작성해 보라고 했는데, 러브 이렇게 쓰면은 LOVE 자체가 다 숫자로 표현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시어너에서는 A가 그 M보다 작아요. A가 무슨 67인가 되고, 뭐 M이 무슨 뭐 숫자가 이렇게 있거든요. 순서대로. 네. 그래서 이런 게 돼요. sum 해가지고 A 빼기 B. 이런 게 돼요. 왜냐면 얘가 뭐 65고, 사실은 얘가 65고, 얘가 66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 들어가지거든요. 얘가 안으로.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하나하나 표현이 되기 때문에,
러브를 if문을 써가지고 크기 비교를 해가지고 뭐가 크고 작은지는 판별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중에서 가장 큰 거를 뭐 출력하시면은 될 거고. 자, 우리 좀 12분 더 지났는데 뒤에 보시면 답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건 예제 답이 아니라 연습 문제 답이라서 예제는 지금 다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려움이 없을 것 같고 연습 문제는 일단은 해보시고 어려우면은 이제 답을 보시는데 최대한 안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터를 하고 싶었는데 사실 포인터는 어렵지만 설명할 거는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다음 수요일 날 13, 14장 강의를 할 때 먼저 강의를 하고 그다음 쭉쭉쭉 나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 하는 거라 이것저것 설명할 게 많아서 좀 진도를 못 나왔네요. 여기까지 했는데 제 질문 있으신가요? 저 질문할 거 있는데, 네, 그 남아서 해도 될까요? 제 것만 뭔가 안 돌아가는 게 있어가지고. 안 돌아가세요?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 없으시면은 자 나가셔도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공유 중재. 네. 저 네, 어, 이거 방금, 잠깐만요. 방금 리드 스트링 있잖아요. 예제 중에. 그 Y문으로 이거 문자 단위 출력하는 거예요. 네. 네, 이게 제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쳤는데도 음. 이 문자 단위 출력이 안 나와요. 그거 근데 그러니까 한번 지금 화면 공유해 요렇게 보실래요? 잠깐만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긴 한데. 그래서 제가 포문으로 해봤는데 네. 그건 또 되거든요. 저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요. 한번 화면 공유가 공유해 보세요. 이제 보이네요. 지금 되고 음, 있는 건가요? 조금 키워주실래요? 잘 안 보여서. 네. 오케이. 지금 네, 여기서 네. 이걸로 하면은 안 되고 이걸로 하는 거는 돼요. 여기에 while문에 그 중괄호 열기 전에 세미콜론 치셨잖아요. 잠깐만요. 어, 아, 아, 네. 이제 되실 거예요. 네. 아, 네. 네. 이걸 못 봤네. 원래 그렇습니다. 원래 잘 안 보여요. 다른 사람이 봐줘야 돼요, 이런 거. 네, 되네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뭐 다른 질문은 그리고 없으신가요? 근데 음. 이게 이거를 많이 쓴다고 하셨잖아요. 이거 Y문으로 이렇게 문자 단위 출력하는 걸. 네. 근데 그냥 문자열을 출력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이걸 많이 쓴다고 아, 하시는 건지 이유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은 우리가 문자열을 출력하는 어플리케이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좀 복잡해 보이는데 나중에는 네. 이 문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뭔가 장난을 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걸 대비해서 좀 연습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하나를 음, 어떻게 다루는지를 좀 연습을 하는 거죠. 네. 네네네. 음, 근데 그러다 네. 보면은 이게 편리해지다 보면은 그냥 문자 열을 출력해야 될 상황에서도 그냥 이렇게 기계적으로 조금 문자 하나하나를 음, 출력해 버리게 되더라고요. 제가 음. 그렇더라고요. 네, 그리고 저 이거 널 문자가 네. 이걸로 해도 되고, 네. 그냥 영어로 해도 되죠? 영어로요. 아니, 그리고 이것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거는 돼요. 널은 되는데 아, 네. 영어로는 제가 안 써봤어요. 한 번도. 한번, 영도 그래요? 되긴 하네요. 어, 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네, 헷갈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네. 역슬래시 0을 쓰던가 아니면 그냥 NULL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오케이. 네. 네, 저도 질문 있는데요. 예, 예. 그, 저는 잠깐 이만 나가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가 이런 연습 문제 같은 거 풀 때, 네. 막
이거가 이해가 안 된다기보다는 제가 할 때 느낀 어려움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문제 2번에서도 문자를 뒤집어서 출력하라는 이런 걸 봤을 때 네. 그러면 어떻게 뒤집을까라는 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가 당연히 뭐 처음 배울 때 바로 안 되는 건 알겠는데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을 때는 그냥 보고 그냥 외우는 것밖에 없는 건가요? 지금은 뭐 그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음. 소린 씨가 지금 그 서강대고 인문학부시고 컴공 복전이신 거죠. 아, 네네네네. 음, 그래서 이게, 아,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등학교 때부터 잘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컴퓨팅 사고라고 하는데, 네.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되게 빨리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음.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뭐 연습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약간 이렇게 솔직히 약간 바로 누군가는 이걸 보고 이렇게 해야지 떠올리는 게 잘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뭔가 바로바로 이런 게 잘 안 떠오르는 걸 봐서는 음, 뭔가 아직 그쪽 사고는 좀 그런 부족, 거죠. 네, 부족한 것 같은데 네. 연습으로 극복할 수 있는 영역인 건지. 뭐 해야죠. 성공하실 거니까 음, 어떻게든 해서 뭐 연습하면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이렇게 무조건 올라가거든요. 네, 근데 네. 뭐 해보셔야 될 거예요, 진짜. 해봐야 알아요. 몰라요, 이거는. 나중에 본인도 모르는 본인의 잠재력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속 이렇게 살찌려면 먹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살 빼려면 안 먹는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사실 좀 정해져 있어요.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것도 사실 제가 바로 이걸 쳤잖아요. 저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게 바로바로 생각이 나는 건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어렵기 때문에 해드린 거예요. 보여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본인이 그거를 바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뭐 부족하고 성공할 자신이 없고 막 그게 아니라 아마 오늘 온 사람들 다 한 번에 못할걸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네, 이제 구현해내는 게 약간 알고리즘이랑도 관련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게 알고리즘이죠. 이런 게 자료 구조고 또 이런 게 C 언어이기도 해요. 그냥 C 언어 자체가 이런 문제 해결을 잘 이렇게 해야 되고. 근데 이런 문제 1, 2, 3번이 사실 백준 문제풀이 같은 거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그냥 문제 나와주고 이제 풀어주는. 네.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연습을 많이 이렇게 하시고, 그냥 만약에 머리로 하기 힘들면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러브 이렇게 쓰고 이거를 이렇게 배열 모양을 만들어서 방 하나에다가 러브를 넣은 다음에 그다음에 얘는 0, 1, 2, 3이잖아요. 그 숫자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3이 0으로 가고 0이 3으로 갈 수 있지? 어떻게 하면 2가 1이 되고 1이 2가 되지? 이걸 어떻게 포문으로 구현을 하지를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손으로 적어가지고 하면 조금 더 편하기는 합니다. 방금 저는 이제 그냥 0부터 시작해서 이게 그 글자가 만약에 4개면은 이 글자의 개수를 일단은 카운팅을 4개를 하고 그다음에 나누기 2 하면은 이게 2개가 되는데 0부터 1까지 일단은 포문을 돌려주고 그 2개를 이용해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는 뭐 카운트를 쓰고 거기서 빼기 i를 한 다음에 빼기 1을 해가지고 표현을 하면 되겠다라고 그냥 이렇게 그냥 머릿속으로 빨리 생각을 한 건데 그거를 사실 소린 씨가 할 때는 한 5시간 고민하셔서 하셔야 되죠. 그래서 시언어를 못하면 되게 고생하세요. 그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나중에 학기 중에 이제 그 과제 나올 때 밤을 안 새실 수 있고 지금 안 하시면 나중에 밤 새시게 될 거예요. 네. 네, 챗GPT한테 감사합니다. 물어보면 사실 답은 나오죠. 금방 네. 나와요. 근데 그러면은 또 저기 요즘엔 다 걸리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연습을 많이 해서 내가 빨리 실력을 배양하는 게 여러모로 좋습니다. 예, 대학 공부는 무조건 예습 많이 하는 게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